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정확히 뭐냐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씩 손해를 보는 거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전 정확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해요. 맞아. 내가 이거를 막 낡은 빌라를, 반지하 빌라를 뭐 나중에 아파트로 바꾸고 상가로 바꾸고 뭐 신도시로 바꿔가지고 기회를 한번 모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거는 연 15%씩 손해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고가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것보다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10채를 세팅한다. 대지 지분이 100평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20년 뒤를 생각해보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부자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선생님하고 했지만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땅은 영원하니까. 맞습니다. 건물은 허물어야 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사실 땅 투자인 거니까. 사실은 저는 땅 투자라고 봐요. 작가님 책 표지에 써져 있는 네. 나는 서울에 땅을 사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이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방어 수단으로 해지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저도 계속 입찰하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한편으로 바라봤을 때 얘는 되게 욕심이 많구나, 집이 저만큼 있는데 더 늘려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쟤는 되게 부자가 되려고 더 욕심이 많은가 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정확히 뭐냐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씩 손해를 보는 거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전 정확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해요. 맞아. 내가 이거를 막 낡은 빌라를, 반지하 빌라를 뭐 나중에 아파트로 바꾸고 상가로 바꾸고 뭐 신도시로 바꿔가지고 기회를 한번 모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내 돈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개발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관점으로 선생님도 어쩌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맞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직장 상사분께서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분은 이제 그걸 이루셨어요. 어떤 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철학이었는데, 행복.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죠. 돈 중에서도 액티브 머니와 패시브 머니를 구분해서 내가 노동을 해야만 버는 돈. 그런데 이제 그게 액티브 머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후를 즐겨야 되고 몸이 고생하지 않고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패시브 머니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은 만드셨어요. 이미 구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구축하고 있다고 이제 지금 경매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회사 안에서? 네. 사실 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도 이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패시브 머니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사실 이 경매 투자가 패시브 머니잖아요. 그렇죠. 월세가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패시브 머니를 구축,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건강,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후에는 패시브 머니를 구축하고 나면 시간은 당연히 우리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엔조이 잡, 이게 직장이든 아니면 취미 생활이든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프렌드, 배우자가 됐던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거. 내가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욕을 먹으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맞아.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그거 중요한 거죠. 그래야 오래 가요. 맞아요. 이게 다 구축이 되면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죠, 노후에. 그것을 구축하신 분께서 저랑 점심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회사에서 그런 분 만나서 또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 행운이죠. 맞아요. 회사 일 말고 다른 거를 힘쓴다는 것 자체를 말로 뱉을 수 있다는 거가 인생의 크나큰 행복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부하 직원한테. 맞아. 나는 이게 제일 재밌는데 얘기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실 연세가 많으신데 과거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이 분야에, 선생님처럼. 예, 아유 뭐 저는 선생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발끝에 뗍니다.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 분야에. 다 이루시고 네. 원래 이제 은퇴하셔도 되는데 회사에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저한테 첫 멘트가 이거였어요. 나는 회사가 3번만 섭섭하게 하면 나 바로 갈 거다. 그 말씀 하시면서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너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맞아. 식으로. 선생님이 뭐 저보다 인생 선배이긴 하지만 저는 네. 확신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런 마인드로 회사 생활을 하면은 더 오래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랑 한 연장만 더 하고 가시죠. 제가 이렇게 지금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의 그 눈치를 좀 덜 보게 되고 아까 도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내가 도덕적으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오히려 반대편에서 더 잘 풀린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회사 안에서 멘토 같은 분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또 승승장구하시는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회사가 잘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인 것도 있어요. 회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사는 게 제 네. 최종 목표인데요. 한 가지가 지금 잘 안 되고 삐걱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만 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역시 완벽한 인생은 없는 거니까 다른 게 네네. 되게 잘 풀리는데 그거 딱 하나. 근데 근데 뭐- 그쪽도 힘을 쓰고 계신 거예요? 올해 목표로 좀 잡았어요. 제가 뭐 일하고 뭐 하느라 네. 신경을 잘 못 썼었는데 그런 부분에 네네. 끈질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에너지를 이제 그쪽으로 좀 쏟으려고요. 맞아.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힘쓰는 대로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럼요. 네. 선생님이 그쪽에 신호를 자꾸 보낸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배우자가 조만간 네. 나타날 거라고 저는 네. 당연히 생각이 들고 어쩌면 늦었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드신다면 네. 그만큼 더 좋은 분을 만나기 위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아. 네. 선생님 지금 옆에서 힘들게 계속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데 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우리 한 2달? 한 3달 만에 본 건가? 이렇게 오랜만에 뵀어요. 남자 둘이 이렇게 차 안에서 네. 1시간 넘게 수다 떠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 아, 오늘 에너지가 이제 샘솟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선생님.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선생님과의 대화,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선생님 집 소개시켜 주신 거랑 선생님 목표 네.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